혹시 어느 날 갑자기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정말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제한. 이 네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당장 돼지 출하는 어떡하지? 쌓여가는 분뇨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 건지 머릿속에 정말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진 마세요. 오늘 이 설명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단계부터 같이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도축장 역학이라는 게 뭐고 왜 우리 농장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걸까요? 도축장 역학,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돼지를 보낸 도축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도축장과 연결된 우리 농장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농장이 감염됐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확산의 고리를 미리 끊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제 조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는 조치가 바로 이 이동 제한 명령입니다. 사람, 가축, 차량까지 모든 움직임을 일단 멈추고 농장을 완전히 봉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동 제한이 시작되면요. 이제부터는 우리 농장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바로 체계적인 검사 단계인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사 일정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동 제한이 시작되고 이틀 안에 1차 검사, 일주일 안에 2차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동 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그날까지 매주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우리 농장이 계속 안전하다는 걸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동이 묶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멈추는 건 아닙니다. 농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하면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7일의 기준점이에요. 진단이 나온 날이 아니라 최초 문제가 터진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모든 검사에서 깨끗하게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출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출하 승인,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정밀 검사를 위해 시료를 뽑아서 24시간 안에 검사실에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서 공식적인 출하 승인서를 받아야만 진짜로 출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힘들게 받은 이 검사 결과가 아쉽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검사일을 포함해서 딱 7일, 임상검사는 3일만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정밀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인 거죠. 출하 계획 세울 때 이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출하 당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들이 있어요. 승인서에 찍힌 날짜는 돼지가 농장을 떠나는 날과 같아야 하고요. 운송 차량 번호도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운전기사님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상하차 할 때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되고 그날 다른 농장 방문은 절대 금지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동 제한 기간 중에 아마 가장 민감하고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바로 분뇨 처리 문제입니다. 분뇨 처리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농장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바이러스가 있다면 분뇨에 가장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저장 공간이 부족한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돼지와 분뇨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별도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외부로 내보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외적으로 반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아무 곳에나 보낼 순 없습니다. 오직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 시설처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만 보낼 수 있고요. 이동 제한 기간 동안에는 농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장이 최소 20일치 분유는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 이게 바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농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이제 이동 제한 해제를 준비해야겠죠? 과연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우리 농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 하필 19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19일 안에는 무조건 증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즉, 문제가 된 차량이 우리 농장에 다녀간 날로부터 최대 19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일단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땡 하고 저절로 풀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제 절차는 딱 2단계로 보시면 돼요. 먼저 농장마다 정해진 위험 기간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야 하고요. 그 후에 가축방역관이 직접 농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임상 검사를 통해 이 농장은 깨끗하다는 확인을 해줘야만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힘든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나와 역학적으로 엮여있는 다른 농장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농장의 이동 제한 기간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변수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건 이런 역학고리에 아예 엮이지 않는 거겠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외부 요인을 농장 안으로 들이지 않는 거죠. 사료차든 분유차든 심지어 출하 차량까지도 농장 경계 밖에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위험한 역학의 고리에서 우리 농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이 농장 주님들의 답답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이 끝나면 바로 우리 농장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미래의 더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